너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실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슈 문제 있어 오늘. 보니까 제가 신문을 쭉 보니까 미국 대선 사상 아마 초유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선거 전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바이든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트럼프의 선전이 있었고 그래서 선전이 아니라 경합주에서 압승을 하고 있었죠. 네.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보통 10%에서 20% 이상 압승을 해서 그렇죠. 뭐 오후 1-2시 분위기 같아서는 거의 트럼프가 당선된 걸로 네. 얘기가 흐르던 참이었어요. 플로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넘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이 정도 시간 지나면 미국 대선 그 관례상 한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고 다른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두 후보 모두 내가 이기고 있다는 식의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먼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투표를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승리 선언을 했고요. 바이든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투표 막판으로 흘러가면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부정 투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투표에 의해서요. 투표의 흐름이 뭐 출렁출렁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서 20% 이상 이기다가 갑자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역전이 되는 뭐 이런 류의 투표의 개표 형태는 매우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트럼프는 이미 이러한 우편 투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송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미 이 선거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은 지금 미시간주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 냈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 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도 이제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제 펜실베니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우편 우표가 6일까지만 도착을 하면 이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미 인정 못하겠다고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이를 선거 뒤에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사실 연방 대법원은 대선 전에 이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취임으로 6대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너무 이 PD가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개락 정리를 해버린 거고 요약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요약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네.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안에서는 8대2, 이제 한 7대3, 6대4 정도로 트럼프가 압승을 했어요. 근데 우편 투표를 까니까 네. 이거는 뭐 9대1 수준으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이런 희한한 투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은 지역 안에서 온 주민들인데 오프라인은 전부 다 트럼프고 8대2고 7대3이고 온라인은 9대1로 트럼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편 투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전체적인 유권자가 2억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찍어서 거의 65% 투표율을 찍은 겁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이 대통령 선거에 참가를 했어요. 문제는 우편 투표로 참가한 사람이 1억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데?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코로나가 있다 손치더라도 불과 4년 전에는 3천만 명 수준이었어요. 4년 전에는 4,700만 명이요. 뭐 토탈해가 부재자 투표를 토탈해가 그 당시에 3선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1억 명이 참여를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의 당락이 온라인 안에서 다 결정됐다는 거죠. 우편 투표로. 그렇죠. 뭐 이건 온라인이라고 말해 그러네. 그렇죠. 우편 투표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편 투표가 과연 정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같이 1억 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들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이 우편 투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갖고 트럼프는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일단 몇몇 가지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하면 이제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트럼프는 이미 우편 투표를 제외하면 이겼어요. 우편 투표를 완전히 제외해버리면. 그러니까 바이든은 기다렸다가 우편 투표가 다 까진 다음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편 투표의 기대치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무효화시키겠다 했고 소송을 낸 상태고요. 이 소송이 만일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편 투표가 무효화되면 아까 뭐 소송을 거쳐서 네. 무효화되면 당연히 트럼프의 오프라인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바이든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다. 라고 해서 나도 이건 승복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했던 선거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인단 그 선출시인 그게 재출시한 12월 14일을 넘기게 되면 이 투표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된 상태에서 하원에 의해 가지고 재투표를 통해서 상원을 통과하고 연방법원에서 승인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 걸로 나와 있고 상원은 또 공화당이 승리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자,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십시오. 지금 11월 3일에 있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바이든을 지지해, 내가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대통령한테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거인단한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538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이제 12월 4일에 이제 본인이 약속한 대로 가서 대통령을 찍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표를 중단해라, 재검표를 해라, 또는 개표를 계속해라 라는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12월 14일까지 결론이 안 나게 되면 내년 1월 3일에 새로운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1월 6일에 상하원이 모여가지고 그럼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근데 요때 수정헌법 제12조에 의해서 각 50개 주에 대표 한 명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원 의원 전체가 가서 투표하는 뽑는 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 주의 대표 의원들 한 명이 나가가지고 뽑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 주 안에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한 표씩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한 표를 뽑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들끼리 안에서 다시 힘을 모은 일종의 선거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지금의 선거인단 투표가 하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51개 주 중에 26개 주가 공화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주인 거예요. 그렇죠.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50개 중에서 26개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렇게 많아도 사실상 한 표씩밖에 주에서 한 표씩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6표를 쥐고 있는 공화당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높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게 상하원 의원 선거였어요. 그렇죠. 이번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싹쓸이를 해갖고 상원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거가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양측이 미세하게 나면 서로 불복할 만한 작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선 투표는 상하원 선거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이제 하원에서는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았지만 네. 이 숫자를 압도적으로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공화당 위주의 주들이 더 26개 주로 확정돼 있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상원 안에서는 둘 다 거의 동수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이 기존의 민주당보다 더 많았지만 다수당으로서 오히려 상원에서는 의원 수를 더 늘릴 걸로 봐져요. 그러면 하원에서 결의를 해도 트럼프가 이기고 상원에서 결의를 해도 트럼프가 이기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트럼프가 이긴다는 겁니다. 헐. 결국 트럼프는 애초부터 이러한 작전을 가지고 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 선거가 자신의 경합주에서 승리로 올라갔을 이 시점에서부터 승리 선언을 하고 이후로 온라인 그러니까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결과를 절대 믿지 않겠다, 이거를 무효화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체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사실 진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집배원 차원에서 뭐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체국에 내가 뭔가를 보냈는데 중간에 사라졌다는 케이스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우체국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 게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보세요. 이 우편 투표를 결정하는 거는 각 주지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주지사들의 권한이었어요. 우편 투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민주당이 주지사를 잡고 있는 주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편 투표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이미 막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제대로 투표 용지가 이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배달이 내가 우편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 끝까지 못 받은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반송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선관위로 갔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우편 투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다못해 내가 투표소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선을 많이 벗어난다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기다 낙서를 한다거나 다른 표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표가 다 무효표가 되잖아요. 네. 자,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반송 그 봉투에 그 안에 넣고 이걸 딱 닫아가지고 거기 위에다 본인 스펠링을 가지고 서명을 해라. 라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펠링이 틀리잖아요.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효표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유효표로 봐줄 건지 여기에 대한 기준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 각 주가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우편 투표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불안해. 이 봉투가 제대로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다. 불안한 사람이 다시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현장 가서 투표를 또 해도요. 이걸 걸러낼 방법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헐. 그리고 각 주마다 방식이 좀 다른데 우편 투표를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어떤 주는 미리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사유서를 내 가지고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방식인 거죠. 근데 또 다른 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우편 투표만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편 투표를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냥 다 나눠주는 주가 있어요. 또 어떤 주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투표용지를 보내. 그래서 우편 투표를 할지 현장 투표를 할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마다 우편 투표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 핑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그 4년 전하고 다르게 거의 6천만 표 이상의 우편 투표 용지가 더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표된 숫자 자체가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똑같은. 쉽게 말해서 나온 사람들, 투표를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투표 용지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트럼프가 예견했던 대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이미 뉴욕
그 지사가 인정을 했거든. 뉴욕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부재자 투표용지 10만 부 이상이 잘못 인쇄가 돼갖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도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잘못 인쇄됐거나 주소가 잘못 인쇄된 표들이 10만 부 이상 뉴욕에서 발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함이 버려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9표가 있었는데 2표는 도로 포장을 해서 보내서 모르겠는데 7표는 전부 다 트럼프한테 투표한 표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아예 도로변에 부재자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박스가 발견돼 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된 게 이 펜실바니아예요, 지금. 펜실베니아. 지금 선거인단 20명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요렇게 뽑으면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돼서. 바느질에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은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갔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 넣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 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이 펜실바니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펜실바니아를 4년 전에 트럼프가 승리함으로 인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선거 승리를 만들어냈던 아주 이제 이변의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에 대한 탈환을 바이든은 선언을 했고 트럼프는 이걸 수성하겠다 그래갖고 계속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 안에서 선거 부정계 일종의 부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개발이 나와서 증거로 이미 FBI가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든지 지금 있는 우편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소송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결국은 명분 싸움인데 되게 희한한 게 선거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은 주야장천 우편 투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때부터 계속 우편 투표는 믿을 수 없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건 뭐냐면 각자 진영이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애니 엔지오님께서 미국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중간에 우편물이 사라져서 문의를 하면은 몇 주가 지나서 확인하러 직접 본인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 우편물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들의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이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있고 민주당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이들이 과연 우편 투표를 주장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예.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 바이든이 10월 달에 무슨 공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민주당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투표의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아저씨가 또 앞뒤 못 가리잖아.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언이었다. 우리는 방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잘못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번에 뭐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편투표 개포함을 했는데요. 12만 표가 바이든이 나오고 트럼프가 140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깠는데. 근데 물론 이게 이제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 이걸 재검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득표율 자체가 진짜로 9대 오프라인
어떤 득표에 비해서 9대1이 나오는 결과가 진짜 있다고 하면 또 이거에 대한 그 수치인을 일일이 다시 찾아봐야지. 당신이 이렇게 보낸 거 맞습니까? 당신이 투표한 거 맞습니까? 이 사인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진짜 검증하고 시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예요. 1억 장의 우편 투표지는. 그 자꾸 미국이 너무나 선진국인데 지금 송 작가님이나 제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미국 무시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계속 그 미국 대선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가 유독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대다수 백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다. 미국 주류 언론을 주야장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냥 베껴쓰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 백인들이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백인들의 대다수는 본인의 이름을 쓸 때 스펠링을 틀리는 문맹률 굉장히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애들이 너무 무식하고 무례해서 와서 놀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 댓글 창에서도 저희가 무슨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증언을 해주고 계세요. 데니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한국에서 우리한테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없고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우리한테 그 연락 없이 갑자기 한국으로 다시 반송이 된 상황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계신 교민들의 상황을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편 투표와 관련해가지고 우편물은 평소에 워낙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뇌피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편 투표에 대한 그런 미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실제 하는 거고 그거는 사람들 다 아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는 우편 투표에서 자기가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네. 굉장히 당연하죠. 합법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자, 현재 투표가 멈춰 있기 때문에 또 투표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대선 개표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전으로 가는데 극적으로 뭐 합의가 돼갖고 예를 들어 투표인단을 뽑는다고 하더라도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미국 대선은 경합주 10개 주 안에서 이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 경합주 본거지는 안에서. 그냥 다 원래 자기 본거진 거니까. 근데 이제 경합주로 불리는 그 주들의 동향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경합주로 불리는 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 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이런 지금 한참 그 투표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주들이에요. 자, 문제는 선거인단 선거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인단을 지명해갖고 누구를 딱 이름 넣고 뽑은 게 아닙니다.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주지사가 누구고 그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상 내가 공화당이 이제 예를 들어 공화당이 이겨서 공화당 위주의 사람을 뽑아 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민주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있으면 실제 가서 다른 표를 던질 수 있는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10명의 선거인단을 뭐 로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갖고 나는 민주당 소속으로 왔지만 나는 트럼프를 찍을 수 있어. 배신 투표가 배신 가능해요. 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의 승패에 관련 없이 이 경합주에 있는 주지사와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원의 숫자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합주의 대표적인 플로리다가 주지사와 하원을 공화당이 다 작성하고 이걸 이겼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지사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악하고 있고 오하이오도 공화당이 주지사와 하원의원을 쥐고 있고요. 조지아도 공화당이 다 쥐고 있어요. 위스콘신은 민주당 주지사에 공화당이 하원을 쥐고 있고 미시간만 민주당과 민주당 주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지사이긴 하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막상 선거인단을 뽑아갖고 270대 예를 들어 270대 268을 보내서 270을 얻었으니까 바이든이 이겨야 되는데 그 중에 둘만 배신표를 때려버리면요. 그렇죠. 또 트럼프가 뽑히는 거예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투표 제도의 허점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승복을 하거나 또는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질질 끌어갖고 확실한 승부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정 소송으로 이걸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그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그거를 파고들어서 계속 끌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잠정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 트럼프는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빨리 해결 안 나고 민주당이 승복 안 하고 이러면요. 내년 추임식 2월 20일 이후에도 트럼프 1월 20일. 1월 취임식 취임식은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이후에도 트럼프의 임기는 계속 지금처럼 유지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선호 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는데요. 언론이 대놓고 반 트럼프 했으니 트럼프가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미국 언론이 얼마나 대다수 백인들의 의향을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언론이라는 곳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렇게 주류 언론에서 꽝꽝 때려댔는데도 트럼프가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박빙의 모습을 보인다. 이건 무슨 의미냐? 미국 대다수 백인들은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박빙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오프라인에서 워낙 트럼프가 막강하게 이겼기 때문에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안에 대한 내용은 우편 투표. 우편 투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트럼프는 까보려고 할 거예요. 만일에 혹시라도 미세하게 졌다 그러면 그래도 까보려고 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뭐든 하겠죠. 네, 왜냐하면 나는 미세하게 질 이유가 없어. 나는 완벽하게 압승한 사람이야. 이 결과 자체를 내가 다시 확인해갖고 다시는 미국에서 우편 투표 같은 제도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지금 목적인 거거든요.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분명. 아이고. 없애지도 못하고. 예. 이때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동시에 진행했던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가 중요했는데 그거를 일종의 블루웨이브 상하원을 모두 독식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주당은 그쪽에다 더 올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원은 그대로 민주당한테 공화당한테 넘겨줬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 5-6석 정도 더 얻거나 아니면 지난번 선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하원에서 결정하는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원도 민주당이 지난 것보다 5석 감소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 오프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겼는데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도 9대1 가까운 수치로 진다. 상하 의원들이 다 뽑혔는데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진다라고 하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동네 하원 뽑는 거랑 대통령 뽑는 거랑 다른다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시나리오와 구조가 트럼프가 5월 달부터 계속 떠들던 구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가 결국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8%에서 10% 졌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오히려 압승을 거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후 서너 시까지. 까기 전까지. 네, 까기 전까지. 근데 까고 나서 압승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바이든이 기다립시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하는 순간부터 격차가 줄더니 지금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여기서 재검표해. 라고 하는 논의가 생기고 있고요. 이 재검표 논의가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트럼프한테는 시기적으로도 유리하지만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에 있는 말하자면 혹시라도 무대기로 물타기 표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작질에 대한 이제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까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트럼프는 선거전보다는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패배 직감했나? 트럼프 이제 와서 소송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또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오고 있나 봐요. 이게 전형적인 그 미국 언론에 대해 미국 언론의 실수죠. 일단 기본적으로 출구조사를 8%에서 10% 이상 니들이 잘못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이 뭐 굉장히 다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잖아. 예. 지금 무효표의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한 3, 4천만 표 안에서도 거의 4, 50만 표 이상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지금 1억 표라 그러면 최소한 100만 표 이상의 표가 무효표 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될 거거든요,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이 무효표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효표는 누구한테 더 몰려갔는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 경제나 뭐 이런 그 정치 외적인 부분 안에서는 선거 혼란은 아무 문제 없다. 미국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실드를 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미국은 이제 거의 내전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 합의를 봐야만 지금의 이 사단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했고 그리고 선거가 이렇게 종료가 되면 투표 집계가 종료가 되게 되면 트럼프 또 반발할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소송 가서 또 만약에 이게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면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본인의 권한이 더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철권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권 정치? 네, 굉장히 강압적인 정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요 사태에 대한 군대 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FBI를 직접 지휘해 갖고 선거 부정 비리를 파헤치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FBI가 헌터 바이든 털었잖아요. 지금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죠. 네. 바이든 쪽이 먼저 패배 선언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과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 핵심 또는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딜의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예를 들어 그 현장 투표 개표 과정 중에 이들이 예상한 대로 바이든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트럼프의 이 모든 주장이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프라인 선거에서 본인이 이겼다는 거를. 그리고 민주당은 뭐 민주당 공화당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정치인들은 판에 걸리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 중심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뒤가 구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니들 내가 다 쳐버릴 거야 하면은 100%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까발려지고 모든 걸 다 잃느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걸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는 민주당 정치인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또라이잖아. 다 까? 그래 까자.
야, 나는 어차피 쓰레기야. 나는 더 까져도 나한테 이미지 타격 없거든. 난 사업가로 돌아가면 돼. 돈도 있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점잖은 척을 했던 사람들이 뒤로 구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요 선에서 타협을 하고 지금 있는 거라도 지킵시다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본인의 패배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상이라도 했다면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마음 놓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바이든이 바로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기는 걸로 나오자마자 나 당선되자마자 정권 인수인계 들어갈 거야.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챙겨놓고 또는 지금까지 꿍쳐놓은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틈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재선에 당선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 어떤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농담하고 악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고 계산이 된 행동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를 자극하는 법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용의 주도한 사람이 과연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놨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절대로 내가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건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상한 점이긴 한데, 어제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지고 있을 때 이상한 얘기를 했죠. 정견 발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하면서 다른데 막 주를 말하면서 아직 우편 투표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지고 있는 후보가 먼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승복 멘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마치 자기가 앞으로 벌어질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거잖아? 이상하게 저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생각은 바이든이 승복 선언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안 나오더니만 행복하대. 네.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2시간 만에 표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내가 이겼다 거기서 클리어하게 끝난 게 아니고 근데 이후 개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투표 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캐치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강행해갖고 끝까지 밀고 가버려가지고 뒤집어진 게 완성인 상태로 가게 되면 마치 이 상황 자체를 떼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바이든의 주장대로 야 어차피 다 까보니까 내가 이긴 거 맞잖아 라고 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뒤에 트집을 잡아도 자 지고 나니까 트집 잡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멈추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아직 승리자로 선언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먼저 알았고 우편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마자 트럼프는 이거 세워라.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갖고 이 부정이 됐던 게 이게 밝혀지게 되면 민주당은 뭐 대책이 없는 거고요. 이걸 트럼프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표는 강행해야 된다. 그래서 개표 완료를 시켜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추가 개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진짜 마무리 질 수 있는 다 98% 95% 이렇게 돼 있는 주주들이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법무부도 트럼프의 편을 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현재 바죠. 제임스 바. 그 법무부 장관도 5월 달에 그 얘기 했거든요. 트럼프 부정 투표에 여지가 있다라는 공식 얘기를 이미 바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거전은 끝났고 저 개표는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소송이 먼저 끝나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송만 해도 한 달 걸릴 텐데.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대선 중단 사태가 이미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서방 국가나 뭐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국시로 삼고 있는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미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고 하는. 유영대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편 투표를 장난할 생각이었으면 상하원 선거도 민주당이 다 먹었어야지 하셨는데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농담까지 다 부렸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왜? 민주당이 정도를 본인들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오프라인 상에서는 트럼프 지지세가 워낙 강력하다니까요. 그 오프라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박을 굴린 거죠. 통박을 굴려서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도 헌터 바이든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바이든의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든을 앞에 내세운 뒤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그룹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 트럼프가 4년을 더 잡으면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바이든은 허수아비를 앞에 서 있는 마리오네트 인형이라니까요. 지금 헌터 바이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바이든이 자기 아들 구하고 자기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뒤에서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꼭두가시 노릇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나 의견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내자면 어떻게 됐든 이 혼란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실상 희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상황에서 곱게 끝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자, 이런 과정 중에 생겼던 모든 잡음에 대한 책임론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느 한 놈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트럼프는 그럴 마음이 없고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이 한꺼번에 쓸려가면서 말하자면 바이든 개인의 일탈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운명이. 저희가 지금 선거 부정을 뭐 예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미국에서 대선은 끝났어요. 왜? 개표 중단 사태라니까. 그리고 이 개표는 소송이 끝나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겼다 안 이겼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송 작가가 맞췄네 안 맞췄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프라인 선거 안에서의 트럼프의 압승을 마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죠? 이 우편 투표에 대한 이러한 변수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드러난 변수고 이 변수에 대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방식은 사상 초유의 헌정 시대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의 중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 계속 퍼다 나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지금 계속 그것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바이든이 이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도 지금 댓글창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개표 중단 상황이라고 부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요. 참, 그리고 뭐 예. 여론조사 다 틀린 거는 전 세계가 다 전세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는 왜 없는 왜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냥 야. 그 아무리 표본 오차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3% 이상 어긋나면요. 그거는 조작이지 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안 진다는 거지. 그럼 시종 일관 몇 달 동안 계속 트럼프가 졌다 바이든이 10% 이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론의 행태들 자체도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때부터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네. 거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을 지지해버렸잖아요. 네. 예. 그렇죠. 모든 네. 언론이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그것도 뭐 10% 넘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우리는 누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어차피 그 민주당 하원에서도 이미 종전선언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의 정전선언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국제적인 관계는 트럼프와 바이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팬데믹 상황 안에서 한국의 생산력이라든지 이 경제력이라든지 방역 능력 자체는 전 세계 누가 감히 업수히 여길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충분히 누가 되더라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의 차이를 두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모든 걸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뉴스가 봐야 나오는데 돼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극적인 합의를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물 밑에서 뭔가 합의가 일어나면은 근데 저는 잃을 것이 많은 쪽은 민주당 쪽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차피 난 전 세계에 또라이로 찍혔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저는 합의는 안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희생이 너무 큰 거죠. 미국의 어떤 국가적 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외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당한 건 1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산안을 통해서 이게 그 지원금들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는 지원금들에 대한 결제 보류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진주에는 절대 안 줍니다, 이제 돈. 네. 그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여론들을 써냈던 IT 기업들과 이런 지금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있죠? 뭐 이런데 이런데의 모기업들은 사실상 간판 내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월가의 주가가 폭락을 할 거고 뭐 거기에 관련해 갖고 뭐 경제적인 후폭풍 여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원래 주식 투자 1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네, IT 굴뚝 아닌 IT 업체들 거품은 언젠가 내가 한번 걷어버려야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얘네들한테 복수를 한다 그래서 선거 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더 이상 선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소송 결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합의를 배후 세력들이 종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 민주주의에 최선두에 서 있는 나라고 미국 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면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힘을 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뭐라고 비슷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얘기냐? 미국 행정부에 다 엘리트들 들어가 있는데 미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그러니까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출세의 어떤 한 길이 되잖아요. 미국은 공무원 대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과 바이든의 큰아들 죽은 장남은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우리 사회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고 자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틀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댓글에도 그러잖아요. 전 미국 처음 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인데 소정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
통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죠. 디테일 같은.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또라이가 민경욱 아니겠습니까? 민경욱이 트윗을 오늘 했는데 완전 트럼프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것. 그러면서 네. 마치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부정선거. 부정선거 운동본부가 뭐 대단한 거를 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부정선거라고 해서 증거로 꺼내는 게 뭐야?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를 투표용지 몇 장이잖아. 본실 용지. 네. 그 용지 어디서 어느 공무원한테서 아니면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대라고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그게 정치적 탄압이야? 그거 불법이에요. 그 투표용지. 불법이에요. 투표용지 불법 유출시켜갖고 보십시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라고 네. 들이대면서 어디 나가서 코인팔이 해갖고 소송해야 되니까 7천만 원만 모아주세요. 모아줬더니 소송을 안 해, 이 쓰레기가. 그거 갖고 백악관에 가서 1인 수유하고 들어온 놈 아니야. 너는 증거가 없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가지고 FBI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네. 결국은 이 일까지 터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고 같은 레벨로 보지 맙시다. 근데 저는 좀 이 앞으로가 좀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 선거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네. 박빙이 되는 선거는 무조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정치인들끼리 하는 선거는 다릅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린 적 있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화당이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그 전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수십 년간 지들끼리 해먹은 애들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앞에 나와서는 되게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 뒷공무니로 사리사욕체면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에 대한 너무 큰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트럼프는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는 하니까 그래. 둘 다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뒤에서 나는 되게 고결해, 도덕적으로 완벽해 라는 척하면서 뒷공문을 온갖 추잡한 짓 하는 쟤들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낫다.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정치인들, 인사이더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무슨 짓거리를 해 먹었는지를 트럼프가 다 까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는 미국 선거가 힘들지 않게, no. 만약에 후보가 다시 공화당 내에서 인사이더 정치인으로 나오면은 지들끼리 또 사이좋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대충 승복 선언하거나 패배했어? 축하해? 이런 일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고하고 부시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2000년대에도 거의 2개월 이상을 재검표로 끌다가 결국은 이제 고호가 그냥 밀어줬죠. 한번 포기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시가 9.11을 저기 했다는 말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왜 이 난리가 났냐? 트럼프가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들어와서 인사이더 지들끼리 해먹던 그 룰이 있거든요. 그 룰을 다 흐트려놨거든. 다 깨버렸지. 다 깨버렸거든요. 상도이가 없는 정치인 한 놈이 들어오니까 미 정계가 이렇게 힘든 애라는 겁니다. 소송의 부분을 얘기할 때 그 트럼프의 주장이나 근거가 있나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트럼프 굉장히 쉽습니다. 부정했던 증거 몇 개만 찾으면요. 본인의 정당성을 통해 가지고 1억 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지키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부정의 증거가 나왔어. 어디에서 뭐 이중 투표를 했어.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 5개 6개 용지를 보내갖고 복수 투표한 게 밝혀졌어.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누가 실수를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게 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일이 설명과 해명을 다 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다, 트럼프 쪽에서 이봐라 이거 한 번 나왔지. 그렇지. 이게 여러 개 있을 줄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이미 돼버리면 그러한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이러한 비리 행위를 봤을 때 실제 이게 아예 없었으면 모를까 이게 실존하는 이상 이와 비슷한 정황으로 이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표본수다라고 판단하면 그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효화될 가능성, 트럼프가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영상 한창 유행했었는데 표결을 앞두고 표결 이후에 미국 하원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 의견 대립을 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었어. 정말 잡아 죽일 듯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막 됐단 말이에요.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선거 표결 전에 그 둘이 슬쩍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뭔가를 얘기해. 그 표결을 딱 했어. 뭔가 합의가 됐겠죠.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 인사이더 정치인들은 월가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대 IT 기업들까지 사실은 다 연결된 카르텔이 어마무시하게 크단 말이죠. 그 안에서 누가 해먹어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영향도 없고 왜 서로 다 봐줄 거니까. 근데 이 카르텔에 갑자기 속해 있지 않던 트럼프라는 사람이 뚝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카르텔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우습게 봤어. 왜? 그렇지. 지가 뭐 얼마나 하겠어? TV 쇼나 나오던 애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리고 우리 이랬지.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데 웃기지도 않네. 이러고 공화당? 여러분 그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트럼프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하다가 펜스가 두목이었고 트럼프 말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권력은 예. 펜스랑 트럼프가 반반씩 쥐고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약간 흥행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예. 뭔가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자 보세요. 판판이 깨지니까. 공화당 그 중심에 있던 애들 중에서 그때 굉장히 폴 라이언이라고 이제 젊은 공화당 애가 있었어. 얘 상원 의원 오래 했던 애야. 얘는 본인이 이제 차기라고 다 샤바샤바 됐는데 트럼프가 뜩 하고 나타났는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중간에 폴 라이언이 정계 은퇴했어요. 지금 안 나온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는 행동 보면은 처음에는 트럼프를 약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트럼프가 그거까지 다 까발리니까 거기서 이건 대항해봤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된 애들은 어떤 입장에 서냐면은 처음에는 막 강하게 난 반 트럼프야. 공화당 내에서도 막 목소리 나왔거든요. 점점 갈수록 사그러들어요. 그 사그러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야 니들이 민주당 내하고 카르텔 형성돼 있는 거 내가 니들까지 다 죽여버릴까? 나 다 까버릴까? 그러니까 그쪽에도 수박이 넘쳐나는 거야. 그렇죠.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애들이 넘쳐나는 거고요. 뭔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이 아니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아니 바보 같다고 공화당이 왜 저 아웃사이드 트럼프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끌려가냐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못 모르는 평론가들도 나와가지고 그딴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요. 그 미국의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 선거제대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국민의 의견을 대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치. 승자 독식제는 더 말도 안 돼. 내가 그렇지. 51% 때문에 49%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거든. 말도 안 돼. 송 작가님이 왜 치매를 아까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얘기하려다가 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자신도 이러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고치자든지 이런 걸 개선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거 자체가 지네들이 유리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운영하기에 정치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국민은 별 의미가 없는 없어. 거예요. 없지. 이 선거제도는. 네. 오로지 정치인들이 그들의 룰대로 해갖고 대통령을 마치 가장 민주적으로 뽑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국민에게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게 미국의 대선 제도라는 거예요. 기쁨맘님께서 뉴욕 살아요. 미국은 어느 분야든 시스템이 허접합니다. 뭐 하나 민원을 넣어도 오래 걸려서 속 터져 환장합니다. 우체국 택배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 거의 없어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해요. 공무원은 일반적인 직장인일 뿐이에요. 한국처럼 철밥통 개념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어디 취직할 데 없으면 그냥 공무원으로 가요. 취직을 해요. 되기 쉽습니다. 왜? 임금 수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돈 많이 주는 사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히 우리나라에서 하던 어떤 버릇 갖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낸 월급으로 말이지 밥 먹고 사는 놈들이 일을 이따위로 해 그러면 바로 깜방 가십니다. 예, 바로 경찰 부릅니다. 네. 미국 애들은. 예. 그리고 제가 사실 계속 트럼프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어디 나가서 국제평등할 때 트럼프가 또라이는 맞는데 우리 시각에서 또라이는 맞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즉흥적인 거 없다. 다 계산된 행동이고 다 전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라이한테 무슨 전략이 있어. 근데 엄청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지금 무서운 하는 거 사람입니다. 보면. 네. 예. 네, 문화 아나운서님 국제관계랑 조금 맞습니다. 네. 예, 저 국제정치학 석사예요. 네, 공부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올 A뿔. 또 여기서 성적까지 손가락을 대고. 올 A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나와서도 저는 공부 없이 방송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척추 측만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이게 다른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것만 하고 한 시간이 훅 갔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네. 게 뭐냐면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는 대다수가 미국 주류 언론 반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언론 얘기가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아니에라고 얘기를 해도 내 틀 안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하려고 억지로 여기 가는데 더 억지 쓰는 분도 있어요. 네, 억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저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럴 우리가 필요는 그렇게 없지. 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네. 어느 학교냐고요? 서강대요. 저는 서강대 철학과 학부 나왔고요. 예. 네. 서강대. 그만해. 예. 아니 궁금해 하시니까. 예, 저는 네. 서강대. 토목과 나온 출신입니다. 사람 서로 살겠나?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좋아요가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사실 좋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 종편이나 저기 가서 얘기해 보세요. 계속 투표율이 어쩌고 미시간이 어쩌고 오하이오 송 이 얘기만 작가가 합니다. 자기가 점쳤던 트럼프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변명하는 거래요. 아니에요. 저는 점쳤던 대로 맞췄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이겼잖아요. 내가 말이야 미국에서 우편 투표를 1억 명이나 할 줄 알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5년 만에 갑자기 우편 투표가 3배로 늘어나는 게? 여러분, 아니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그런 당신들은 왜 지상파나 종편 보시지 유튜브까지 와가지고 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언론이 하도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아니까 와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예. 설마 이 조그마한 유튜브에 일당 받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 그죠. 네. 이걸 일로. 아예 저희가 무슨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정도 스피커는 아닌데. 나 관심 받고 싶어. 아니 송 작가님 그 정도 우리가 그 정도 스피커는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예,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돈 받고 오실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많이 노력해서 돈 받고 오시는 분들이 득식을 하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하고 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 그냥 넘어가고 네. 주호영 윤석열 반대는 굳이 얘기할 여지도 없어요. 그쵸. 안철수 어제 얘기한 안철수랑 똑같은 거예요. 안철수는 몇 년 전에
썸이라도 탔지만 주호영은 썸도 못 타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어? 네.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랑 사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언제 사귀자 그랬어, 윤석열이 너한테? 네. 조영이 혼자서 어제는 이제 썸 탄 사연이라 그러면 혼자서 뺀지 넣은 사연입니다. 요거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별 간단하게 의미 없는 얘기하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송 작가님은 다 아는다니까 의미 없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죠. 사람들한테 너무 근데 불친절하잖아요. 또 요거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불친절하시네. 그래? 제가 꼭 보면 해줘야 돼?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고 김성호님 10,000원 슈퍼챗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재님 20,000원 해주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2,400명이나 되네요. 지금 4,648명 시청 네. 중이에요. 야. 심취해서 들으실 때 좋아요 누르고 하면서 그렇죠. 심취하다 보면 네. 좋아요도 못 누르고 회원가입도 못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20,000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네. HS96107112님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형욱님께서도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재희님께서 US 달러로 $50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꽃님께서 난 네. 미 월가가 트럼프 손들어 줄 거라 생각됨. 그럼 게임은 트럼프가 승리. 저는 사실 지금 주가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서 월가는 트럼프에 붙었구나라고 저는 감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빨리 바이든 항복시켜 줄 테니까 제발 주가는 때리지 말아줘. 우리 IT 귀염둥이들은 건들지 말아줘. 라고 합의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주식 상황 그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기해요. 이 정도 혼란이면 주가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라니까요. 저 보면서 끝났네? 약간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국민들을 속이고 세계 언론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쟤네들이 지키는 이유는 트럼프한테 덜 당하고 싶은 거죠. 맞아. 좀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선에서 끝내자 럼프야. 더 도가 넘어가면 우리도 양보할 수 없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까지 마. 더 털어내.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냐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오후에 재밌수다에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 웬일로 오늘은 미리 준비했다고 얘기까지. 와우. 왜냐면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내용이 더 많은 거야. 아이고. 이거보다. 오후 지금 방송 더 재밌겠네. 오후 방송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대박. 네, 주제는 중국이 분열해서 멸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미국이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앞으로의 누가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